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기고만장 기자실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장 글로벌하게 왕따를 당한 한 해였죠.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좀 예상이 어렵지만 올해와 크게 달라질 수 있을까? 지금 이런 그 환경이라면, 지금 이런 어떤 그 시장을 대하는 어떤 그 우리 그 정치하는 사람들, 또 정책 만드는 관료들, 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생각이라면 제가 볼 때는 미래가 밝지 않다. 이런 와중에서도 똑똑하게 어떤 주식 시장을 하나의 투기가 아니라 하는 건전한 투자의 공간으로, 재테크의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 장기적으로 나의 소중한 돈을 투자를 해서 자산을 불리고 노후를 대비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그 상장사, 기업을 내가 연구해야 되느냐.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그래서 그렇게 이 선정된 상장사에 오래오래 이 동반자로서 이 투자하는 그런 그 앞서가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올해에도 엄청나게 수익이 났고 내년에도 엄청나게 또 수익이 날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꼽은 올해를 망쳤다는 표현은 좀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고요. 올해를 어떤 그 상징하는 두 개의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벽산건설 우선주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벽산건설 우선주예요. 지금 M&A가 실패가 돼가지고 주가가 연일 이 폭락을 하고 있죠. 보통주가. 그런데 우리의 벽산건설 우선주는요. 47,000원짜리가 최고 55만 원까지 폭등을 했다가 현재 다시 11만 3천 원까지 왔습니다. 물론 거래가 별로 안 돼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시가총액이 현재 4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식이 우리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보통주를 한번 보면요. 내년에는 제가 왜 이런 걸 보여드리냐면 내년에는 이런 주식에 관심조차 갖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자, 벽산건설 보통주입니다. M&A 한다고 저렇게 올랐다가 자, 제자리로 가지도 못하고 더 꼬꾸라졌습니다. 자, 그 반면에 그 올해를 빛낸 또 다른 최고의 주식 제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이버를 꼽죠. 저는 근데 그 하이닉스를 꼽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하이닉스는 사실상 수년 전에 회사가 거의 몰락지경에 갔다가 가까스로 SK에 인수가 되면서 정상화됐고 올해 디램 사이클이 완전히 살아나면서 많은 이익이 나고 그러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고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주식을 샀습니다. 하이닉스 관계자분들 참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자 이렇게 주식으로도 많이 보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고만장 기자실 연말을 맞아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죠.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분의 기자들과 함께 오늘도 시크릿 토크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우리 산업부의 임원식 기자 그리고 증권부의 이민재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임 기자 연말 어떻게 이제 송년회 다 끝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송년회 글쎄 올해만큼은 좀 2013년이 이렇게 너무 훅 간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예. 송년회라는 느낌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임원식 기자가 이렇게 입을 열면 이렇게 딱
앵커 분위기가 나요, 그죠? 빨리 이 자리에 앉으셔야 너무 돼요. 목소리가 큰 그렇죠. 거. 이 자리에 빨리 좋으셔서 앉아야 돼요. 목소리가 딱 아닙니다. 주도적이시니까. 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목소리만 큽니다.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빨리 이 자리에 와야 됩니다. 자, 우리 이민지 기자, 송년회 잘 어떻게 마무리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어제부로서 송년회는 대충 마무리가 됐고. 아, 어제부로서? 어제부로서 송년회 끝까지 달렸군요. 송년회 마무리가 됐고 이제 오늘은 이제 가족과 함께 할 예정인데 아, 부산에 가서? 아니, 부모님이 올라오실 수가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네요. 아, 부산에 계신 부모님이 안전하게 상경하실 수 있도록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군요. 코레일 노사가. 그렇죠. 기차가 가장 중요하죠. 네, 안전해야죠. 네네. 자, 잠시 네, 안내 그림 보시고 우리 임원식 기자가 준비한 그 올해의 그 재개 이야기 정리 코너인데 우리 이미재 기자와 함께 조금 짧게 굵고 짧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임원식 기자, 뭐 요새 아주 그 재계 출입하면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고 좋은 일도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좀 안타까운 일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올 한해 경제계, 재계를 좀 정리할 수 있는 키워드랄까요? 몇 개가 있을까요? 좀 한번 좀 뭐 짚어주시죠. 뭐 많긴 한데 매년 나오는 얘기 다사다난. 아, 네. 다사다나? 예. 네. 늘 나오는 얘기인데 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올해만큼 이렇게 다사다난이란 말을 정말 잘 맞는 그런 해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말에 또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큰 말은 죽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대마불사. 예. 이게 앞으로 많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아, 뭐 대마가 죽는다 이제. 네, 큰 말들이 많이 좀 무너지고 참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이 단지 이게 뭐 업황만 갖고 그런 게 아니라 뭐 변수들이 참 곳곳에 참 많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임원식 기자, 대마불사는 원래 없다. 뭐, 이제 원래 대마불사란 말이 있었는데, 네, 대마불사가 이제는 없다. 그죠. 어떤 점에서 좀 이렇게. 글쎄 뭐 셀러리맨 신화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자막이 지금 나가고 있는. 네, 저희가 지금 뭐 그냥 키워드라고 해서 그냥 이 두 가지를 크게 뽑아봤는데요. 네. 일단 뭐 대마불사 같은 경우는 큰 어떤 그룹들. 과거에 지금 IMF라는 시절을 우리가 넘어가서 솔직히 크게 뭐 대우 정도 이렇게 좀 몇 개에서 꼽을 수 있는데 지금은 뭐 금융위기도 좀 어느 정도 좀 지났고 뭐 딱히 뭐 좀 큰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무너진 기업들이 참 많거든요. 네. 그리고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로도 이 정도까지 정말 뭐 매물로 내놓고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들도 정말 많았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재계 수장님들도 유독 올해 TV에 많이 빚어진 것 같고 네. 방송 TV에, 방송에 네. 특히 많이 나오셨죠.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아직도 이제 관심들이 많고 걱정이 많으신데 우리 기업들이 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셀러리맨 신화, 웅진, XTX, 펜텍, 예. 안타까워요.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네, 이 회장님들 사실상 좀 무너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네. 무너지기를 참 바라지 않았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마, 심지어 뭐 이제 동양그룹은 이제 무너지기도 했지만 동부, 한진, 현대, 옛날 같으면 뭐 상당히 좀 이렇게 떵떵거리던 기업들인데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우리 임 기자가 얘기했지만 많은 일들이 있고 뭐 대대적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 일들이 좀 일어났습니다. 상위 자료 보면은 내년도도 좀 이런 어떤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나요? 어때요, 좀? 그 뭐 주요 경제 단체들이 이제 뭐 내년 뭐 상반기랄지 뭐 1분기 또 한 달 이런 주기로 해가지고 좀 전망 지수를 뽑아보고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뭐 썩 좋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뭐 3% 경제 성장률 재진입하고 또 뭐 미국이나 유럽 등 경기가 회복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걸 이제 기업들이 직접 체감하기는 글쎄 아직 네. 무리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기업이 한 10곳 가운데 한 8곳 정도는 한 내년 뭐 하반기나 2015년 정도 가봐야 경기 회복이 좀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글쎄요 2014년이라고 우리가 또 뭐 단절지어서 볼 수는 없지만 또 이 2013년의 불황 기조가 14년에도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나 그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임재 기자도 뭐 경제계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게 많았을 텐데 좀 뭐 선배이자 또 임 기자한테 좀 여쭤봐 주시죠. 네, 저도 사실 뭐 총선 때나 이렇게 대선 때 보면 일단 경제 민주화 이런 거 입법에 대해서 되게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또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반대로 많았었고요. 그리고 기업 규제도 많았었고 통상이익금 후폭풍도 또 계속되고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뭐 지난 총선 대선 때 그다음 또 뭐 올해는 사실 이제 본격적인 그 새 정부의 또 집권 1년 차가 되다 보니까 이 사실 저도 이제 기자로서 이 경제 민주화와 또 뭐 가배 횡포, 통상임금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입에 단내나게 올 한해 통상임금 예, 기사를 썼던 것 마지막까지. 같아요. 예. 예. 근데 이 저 뭐 남양유업 사태로 이제 불거진 뭐 가배 횡포로 해가지고 뭐 하도급법이나 뭐 또 공정거래법 네, 이런 게 이제 국회에서 좀 강하게 어떤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 해서 기업들이 상당히 좀 두려움에 떨었고요. 가배 횡포. 네. 와, 참. 뭐 한창 뭐 남양유업 사태, 그다음 뭐 배상민주가의 직원이 또 뭐 밀어내기로 해가지고 뭐 자살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고, 특히 유통업계 보면 이제 백화점들이 골목상권. 예, 그 얘기 나오니까 또 기업들이 골목상권 또 내부에 일감 몰아주기, 예. 기업 지배구조의 어떤 그 연장선에 있는 이 순환 출자 금지. 결국은 이제 그 신규에 이제 한정해서 기업들의 이제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또 유독 큰 게 뭐냐면 올해 또 초부터 특히 불산 공포가 좀 컸어요.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삼성. 예. 그렇죠. 이게 또 한 번도 아니고 막 1월 달, 5월 달에 일어나고 또 현대제철에서도 사고가 좀 많았고 뭐 야. 대림도 그렇고 뭐 참 말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이 기업들의 어떤 그 사고 안전 불감증에 대한 어떤 이 국민들의 어떤 반감이 또 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뭔가 좀 제재를 해야겠고 규제를 해야겠다. 나왔는데 그 처벌수가 너무 높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 뭐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이거 관련해서도 기업들이 상당히 공포에 떨었던 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 통상임금 지난 18일 날 이 대법원이 그 가벌 오토텍 쪽에 손을 들어줬죠. 네. 하지만 그 3년간의 어떤 소급된 것에서 받느냐 마냐 문제는 기업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을 떠넘기면서 그나마 좀 한숨을 뭐 돌렸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디까지 아직 계책이 잘 되지는 않지만 뭐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요. 이게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수출 시장에도 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참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 그 올해는 그 박근혜 정부 출범 또 첫 해인 가운데 그렇죠. 그 기업들이 좀 뭐 그동안에 좀 이제 잘못해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또 이제 불거져 나오고. 이렇게 공개된 측면도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좀 이제 기업들을 좀 압박 경제 민주화다 해가지고 좀 압박했던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가면서 그냥 여기저기서 자본들이 참 사건 사고들이 아주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골목 상권도 그렇고 좀 기업들이 사전에 좀 스스로 좀 적당히 좀 이렇게 통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자율 규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있었는데 예. 가보행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죠? 예. 이게 좀 그동안에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제 펑 펑 터지는. 터진. 그래서 되게 정말 웃긴 게 이제 와서 백화점들이 자정작용을 한다고 하는 게 뭐 파트너 사라든지 예, 뭐 이런 이제 약간 좀 동반자적인 관계를 많이 이제 강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우스갯얘기로 그 어디 롯데백화점인가요? 갑과 을 자체를요 서로 바꿔서 썼더라고요. 일단 롯데백화점이 그동안 갑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을이 되고 그다음 이제 반대로 뭐 이를테면 이제 그 이제 납품하는 회사들이 갑이다. 그래서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지 실질적으로 봐야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식이 조금은 좀 많이 이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롯데가 을이군요 이제. 네, 롯데가 을입니다. 네. 말만 을일지. 지나가다가 롯데가 이제 갑질하는 거 보면 이제 고발하면 되겠네. 그렇죠. 저희 이제 홍보팀하고 같이 이렇게 술자리도 갖고 다 보면은 네. 그런 구를 올해는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갑입이 아니라 이제 을입니다. 아. 그런 구도 많이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건배사가 네. 네. 을이다. 뭐냐면 우리가 을이다 이렇게. 이제 올해 을을 위하여 많이 외쳤죠. 이제 을병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을병 시대. 갑은 이제 없어지고, 네, 없어지고. 세상이 없고 없고요. 을과 병이 존재하는. 그렇죠, 그렇죠. 오, 우리 또 신조어인데요. 을병 시대. 저것도 이제 병 되면 이제 병정 시대로 가고. 네. 죄송합니다.
딱 을병까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괜히 한 번 더 쳐가지고. 병정시. 근데 말은 병정시대가 더 좋네. 병정. 병정. 병정시대. 네네. 말은 병정시대가 좋은데. 을병하면은 왜 뭐 이렇게 의병운동 해간다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좀 안타까운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것도 네. 역사의 아픔이 있는 얘기들인데. 자, 이 방송하다 보면 우리가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좋고. 병정시대로 가고 있다. 갑은 이제 우리나라에 없다. 다만 을과 병이 있을 뿐이다. 그렇죠. 네, 이런 또 네, 뜨끔하네요. 기자들은 이제 갑에서 이제 을로 된 지가 이제 한참 지났고 이제 정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임 기자 어때요, 좀? 글쎄요, 뭐 업종마다 좀 다르겠죠. 업종마다 다르다. 업종마다 다르겠죠. 예. 아직도 재계에서는 좀 이렇게 글쎄요, 방송으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이제 갑을 논란이 시끄럽군요. 그렇죠. 갑을 그 오토택.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자를 한다고 하면은 네. 영원히 갑이겠죠. 아, 예. 그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하면은 을도 되고 병도 되고 정도 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자는 갑이다. 갑이다.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이게 도대체? 자, 우리가 갑을 오토택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하여튼 갑을 오토택이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네. 동국 실업. 네. 이 재판에서 그 갑을 오토택이 얻은 건 없습니다. 아. 예, 이게 졌잖아요, 사실 거기는. 그렇죠. 사실상. 사실상은 네. 이게 노동계에다 손을 들어줬다고는 하지만 갑을 오토택은 지난 3년간의 어떤 그 퇴직금을 이걸 받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회사의 재무 사정에 따라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갑을 오토택이 어떻게 보면은 좀 앞으로 그 통상 임금 범위 확대 어떤 미랄은 됐지만 정작 그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크게 뭐 그 남는 게 없었던. 오토택의 그 모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동국 실업, 이게 예. 상장사인데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주 본인들은 사회에 큰 미랄이 됐지만 정작 자신들의 주가는 떨어졌군요. 양 하반기 내내 빠졌습니다. 이렇게. 네. 아, 여기 주담 제가 좀 아는데 네, 그렇습니다. 별 얘기를 다 하죠. 자, 끝으로 짧게 임 기자. 네. 그 총수들 TV 방송을 참 많이 타셨습니다. 자, 현재 진행 상황, 앞으로 전망도 짧게 한번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일단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그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요 공식 깨지고. 예. 보통 이게 원심 기준 했을 땐 한 4년 해서 징역을 됐었고요. 또 올 한 해 이슈가 좀 됐던 게 뭐냐면 한 8명 정도 이제 구속이 됐는데요. 8명이나 돼요? 네, 8명이 되고 뭐 아직 지금 뭐 불구속이긴 하지만 조사를 받고 계신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이미 기사로 잘 아실 거니까 뭐 굳이 언급을 하지 않겠는데 좀 특이하게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모자가 구속된 사례도 있고 모자. 네, 태광그룹이 뭐 이선혜 전 상무하고 네, 이효진 전 네, 회장님 그렇고 또 최태원, 최재원 형제가 또 구속된 사례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구자원, 구본산, 이 LIG 부자. 예, 부자 구속네. 참 어찌 보면 모자, 부자, 형제. 네. 자매까지 그다음에 하면 이제 자매는 없네요. 없군요. 네. 자매는 없네요. 단독으로 또 우리 또 한화의 회장님은 단독으로 또 이렇게 네. 네, 등장하셨고 CJ 이 회장도 근데 좀 구속 수사. 네, 단독으로. 네. 얼마 전까지 참 마음고생이 심했던 이 효성. 효성은 뭐 다행히 저기 너무 불구속이. 다행이에요. 저는 예. 효성 거는 다행이라고 봐요. 진짜로. 자, 효성 거는 되게 몸이 또 안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네,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또. 자, 이렇게 이 8분이나 이 총수 일가에서 좀 이제 구속자가 나왔는데 경영 공백 실제로 좀 차질이 빚어진 법도 해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아까 뭐 잠깐 언급이 되기도 했지만 뭐 SK 같은 경우에 STX 에너지나 예, 여기 지금은 저기 GS로 이제 넘어가죠. GS하고 LG 상사 컨소시엄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뭐 이런 인수 참여에 어떤 불발이 좀 생겼고요. 한화 같은 경우도 뭐 이라크 재건 사업에 예전에 뭐 분담값 신도시 짓는다고 했다가 지금 이제 뭐 추가 수주에 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뭐 CJ 같은 경우도 뭐 비료 사업이랄지 이래서 뭐 미국 물류 업체를 인수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다 보류돼 있고 아무래도 그 기업 오너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최종 결정권자고 또 아무래도 하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이 기업의 오너의 리스크를 어떤
총력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벌인 데서 좀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물러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네. 앞으로의 기업들도 참 뭐 전망이랄 것까지는 아니고 네. 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제 법원 앞에서 TV에 나오는 일은 좀 많이 줄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저렇게 그 회장님들이 그 앰뷸런스 타고 이렇게 누워 오시는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막 셔터를 계속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편찮으시다고 하는데 잠깐만 이렇게 막 이렇게 불빛 반짝반짝 하고 좀 대표로 기자 한 2분 정도 가서 한 4커트 정도 탁탁탁탁 찍고 그렇게 풀하고 이런 걸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보면은 조성래 회장님 같은 경우는 네. 나중에 그림을 보니까 기자들이 이렇게 에워싸가지고 조성래 회장님이 마치 이 걸어 오시는데 불편한 모양새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조성래 회장님 몸이 계속 안 좋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안 좋으셔서 계속 이제 부축을 받고 오셨는데 둘러싸이니까 마치 그 기자들의 압박에 의해서 한 것처럼 그랬는데 사실 저희 또 일선 현장에서는 또 좀 그림을 또 확보하고 한마디 멘트를 따다 보니까 뭐 본의 아니게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임 기자, 끝으로 어떻습니까? 재계 내년 어떤 그 경제 전망 어떻게 좀 얘기가 되고 있나요? 뭐 좀 짤막하게 한번 들려주시죠. 일단은 뭐 선진국 경기가 대부분 회복이 되면서 우리 경기도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얘기하면은 올해 아무래도 좀 최고 실적을 냈던 뭐 이 통신 전자장비 같은 경우는 조금 성장세가 둔화될 뿐이지 아직 호황일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월드컵이나 또 동계올림픽 이런 국제 행사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 산업들이 좀 빛을 볼 것이다. 뭐 일반 기계도 좀 빛을 볼 것이다. 다만 이제 이 철강이나 조선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뭐 뚜렷한 어떤 성과가 안 날 걸로 매출도 올해도 좀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네. 수익도 한 20%, 30% 이렇게 줄고 했는데 좀 어려운 길을 걷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임원식 기자 한 해 동안 이 법정, 그다음에 그 생산의 현장, 그다음에 기자실, 또 우리 방송 스튜디오 이렇게 오가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건강 잘 챙기시고, 네, 더 아주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기를 우리 자 서로 이렇게 빌어주는. 네, 빌어주는 것도 네, 좋은 것 덕담이죠. 같아요. 그죠? 네. 연말 맞아서. 자, 이민재 기자가 준비한 코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